한 걸음 또 한 걸음.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 하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세상을 향해 걷고 있죠. 희망의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말이죠. 날씨가 한결 추워진 아침. 이런 날이면 마음을 덮여주는데 어머니 음식만 한 게 없죠.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빠는 안 챙겨줘도 아들님이 챙겨줘요. 옛날에 운동하던 습관에 아침밥을 먹는 버릇이 있어갖고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학창 시절 유도를 했던 아들. 좋은 것만 골라 잘 먹이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밥상은 한결같이 정성이 가득 담겼죠. 불 좀 켜줘. 응? 불 좀 켜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태원 씨도 알고 있습니다. 아침상을 침대에서 봤네요. 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저만의 혜택입니다. 다시 수술하지 않을까? 아침 식사를 마치면 본격적인 출근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빠 하나 어디 있어요?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태원 씨. 하지만 뒷주머니 하나씩 차고. 오른쪽 건 보이면 핸드폰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까지 갈등과 좌절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씻고 오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변해버린 삶. 자립심 강한 태연 씨는 스스로 씻고 혼자 움직이는 법을 빠르게 터득해 나갔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온통 아들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아직도 하늘이 무너졌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알았어, 해주시는 거지. 태연 씨의 몸에 선명히 남은 그날의 기억.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오른쪽 다리를 잃은 건데요. 절단한 거는 1년, 네, 1년 정도, 딱 1년 거의 다 됐죠. 2월 28일 날에 오토바이 사고로. 네, 저는 보면 겨울이었는데 간호사들이 이제 여름 옷들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실감이 안 났죠, 처음에는. 아, 사고가 내가 크게 났구나. 누구보다 건강하고 꿈도 많았던 태연 씨. 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6개월이 지난 후였죠. 계절만 바뀌었을 뿐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의 삶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감내해야 할 장애를 안게 된 겁니다. 절단 안 하면 너 평생 못 봐주고 살아야 된다. 그러길래 전 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만큼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다리 절단하자. 지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이걸 슬퍼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지금부터 더 긍정적이게 살면 물론 처음에 힘들겠지만 이렇게 긍정적이게 살면은 이거에 만족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에 익숙해지고 사람은 익숙함이 빠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다시 일어서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의족도 서서히 몸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발 찢었어요 방금? 응. 저는 발 한쪽밖에 안 찌는데. 저는 발이 한쪽이어서 발도 한쪽만 깎으면 돼요. 부럽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생들이 진짜 부럽다 이런 애도 있었고 그럼 모서리에 발 한쪽밖에 안 찌겠네요. 부럽다 이런.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태연 씨. 느리지만 힘찬 걸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섭니다. 출근 전에 하도 이렇게 막 보다가 와서 또 출근하면은 태연 씨 곁에는 그림자처럼 고요히 옆을 지켜주는 어머니가 있죠. 늘 아들의 출근길에 동행하고 있는데요.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아침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게 편해요. 제 마음이 편해. 이제부터는 정말 홀로 서야 할 순간입니다. 엄마 간다. 수고하고. 지가 태연 씨가 향한 곳은 한 미용실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곳이 태연 씨의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1호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을 갖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게 된 꿈이 바로 미용사였습니다. 원래 친근한 타입이라서 재밌을 거예요. 범상치 않은 화려한 손놀림에 손님을 대하는 법까지 능숙합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속만 말할 뻔했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헤어졌어요. 디자이너님은 있으세요? 저요? 있죠? 있습니다. 26년을 사귄 여자친구 있습니다. 저희 엄마요. 엄마 잘 있죠? 제가 여자 좋아하게 생겼어요, 고객님? 그래도 저 여자가 많게 생겼어요. 제 다리가 하나 없는데요? 아, 진짜요? 네, 의족이라서. 나는 다리가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을 반대로 해보니까 내가 다리가 튀니까 이걸 이용하자. 멋있게 만들자. 사람들을 나를 기억해주게 만들자.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엉덩이에 먼지 털고 일어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억에 남긴 할 것 같아요. 다리 없는 헤어 디자이너.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네. 또 와주실 거죠? 네, 오늘 머리 보고요. 제일 현명한 정답이죠. 근데 저 같으면은 좀 막 되게 힘들어가지고 잘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막 먼저
드러내시면서 막 말씀해주시고 밝게 당당하게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태연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만들지 과거가 미래를 만들진 않잖아요.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항상 들고 살아서 다리 없다고 해서 뭐 미용사 못하나? 뭐 다리 없다고 해서 내 여자를 못 만나나? 그거는 그냥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 신체 일부 중에 다리가 없을 뿐이지 나의 김태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냥 그 마음을 가진 걸 저는 갖고 항상 살고 있어요. 내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덧 점심시간. 얼른 나와서 식사하세요. 그냥 우리 하는 말. 어머니는 두 번째 밥상을 준비합니다. 오후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한 밥상이죠. 태연이 잘 데려다 줬어? 맨날 똑같이 데려다 주는 거 똑같이 뭐. 그 고생은 계속하는 것 같아. 응? 아저씨 데려다 주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태연이 데려다 주고. 아들이 사고로 다리를 잃고 난 뒤 부모님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울증도 오고 많이 왔다. 애 아빠하고도 많이 싸우고. 나만 힘든 건 아닌데 그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떤 때 가끔씩 있어요. 자식이 저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미안한 거예요. 뭐를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도 미안한 거고 아빠랑 즐겁게 지내도 미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있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으면 애한테 해가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사경을 헤매는 아들 곁을 지키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은 지옥이었죠. 근데 사실은 나쁜 마음도 먹었었어요. 의식 없는 상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상태. 자기가 구실을 못할 정도의 몸이 돼 있다면 제가 엄마한테 엄마 데려가라고 그 얘기를 마음속으로 했었어요. 살아라 살아라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밖에. 가기도 싫었고 중환자실에.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집사람이 좋아서. 아이고.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는지 기적처럼 다시 돌아와준 아들. 갔다 올게. 다들 고생하셔. 갈게요. 그런 아들을 보며 부모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잠깐 일로 와봐. 아 잠깐만. 여기 앉아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 그리고 장애. 1초 대답이라고. 무너질 만도 한데 태연 씨는 여전히 밝고 씩씩합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그를 대할 수 있게 됐죠. 다리를 절단하기 전엔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장애인의 삶. 다리 좀 주워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다리 좀 껴줘. 감사합니다. 하지만 태연 씨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 삶을 받아들였고
장애를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리 한쪽이 없어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 웃기다. 여기 개그코드 아까 좀 이거 고객님들이 DM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유튜브 이름. 뭐? 그래서 유튜브에 원해나? 구독한다고. 원해나 나중에 그거 나중에 올리고. 제가 힘들어하면은 저만 힘들면 괜찮은데 제가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더 힘들 것 같아서 힘든 모습 보이기 싫고 당당하게 사는,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을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팀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갈게요. 잘 가요. 내일 봬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번에 여기 마사지 받을 때 여기. 다시 마주 앉은 어머니와 아들. 아, 그래? 나 안 아팠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외다리로 서기 시작한 그날부터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힘줘봐 힘. 근력이 얼마나 많은지. 비록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진짜 많이 붙었다. 이렇게 아들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라져서 고맙고 그 힘든 과정을 다 견뎌내서 고맙고 아무튼 너무너무 다 고마워. 울지 마쇼. 울지 마쇼. 이제 안 울을 거야. 그 말만 지금 한 100번 들은 것 같아. 울지 마라. 앞으로 지 살 길은 지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는 게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는 그거를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이고. 근데 더 이상은 슬퍼하지 않으려고. 좋겠다 엄마는. 왜? 마사지 할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나 이번 주 그 토요일 날에 집 한번 알아보러 갔다 와봐. 마음에 드는 거 집 보고 와봐. 왜? 돈 생길 때가 생길 거야 토요일 날에. 아 그래? 요즘 집값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던데. 한 5억, 10억까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알아보고 와, 아빠. 아 그래? 토요일 날에 로또 될 거거든.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토요일 날 로또 될 거니까 다 보고 와. 그 번호 찍었어? 번호 찍어도 될 거니까 갔다 와. 가서 보고 와. 일단 보고만 와. 알았어, 보고만 와. 토요일 로또 될 거니까. 알았어, 보고 올게. 아들 덕분에 어머니는 오늘도 웃습니다. 사실 이렇게 밝고 씩씩하게 다시 서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처럼 태원 씨는 매일 아침 걷기 연습을 하는데요. 뜻밖의 장애물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걸었죠. 그런 아들이 고맙고 대견해서 어머니는 울다가 또 웃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가 돌진하면은 두 발로 걷듯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가 걸음걸이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그 성공의 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켜보는 부모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언젠간 이루기 위해서 저의 목표가 있고 저의 미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빨리 하루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루 빨리라도 먼저 걸어보자. 지금도 실천 중이고 지금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딪힐 일도 넘어질 일도 많겠죠.
하지만 웃으며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에겐 꿈이 있고 무엇보다 간절히 깨닫게 된 삶의 소중함이 그의 걸음에 날개를 달아줄 테니까요.